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지금 시장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명확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안에서 잘하면은 수익적인 부분이 깔끔하게 만들어지는데, 이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엇박자를 내기 시작하면은 매매 자체가 계속해서 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시장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보시는 게 훨씬 더 편안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의 핵심적인 부분만 딱딱 집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이해를 하시고 시장을 보시면 오히려 한결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결국에는 전략적인 부분에서도 또 우리가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시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우리가 그랬잖아요. 지금은 두 가지 전략으로 움직여야 된다. 모아갈 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빠졌을 때 철저하게 모아가고, 인플레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단타를 치면서 수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또 맞아 떨어진다. 이게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시장 브리핑 해드릴 거고, 현대차랑 기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쉴 만큼은 쉬었어요. 많이 쉬었어요. 이제 더 이상 쉬면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동차 분석에 앞서서 시장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전략적인 부분이라든지 좀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래야지 좀 중심을 잡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코스피도 1.19%, 17%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79%의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요거예요. 한일 사료가 밀린다. 이 여파로 사료 축산할 거 없이 식량난 쪽이 싸그리 하락 중인데, 그렇다고 이 수급이 다른 데로 딱히 옮겨갈 만한 곳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인플레 관련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먹고 튀고 어떻게 보면 먹튀, 질질질 끌려다니는 것보다 먹고 튀고, 다른 거 있으면은 또 먹고 튀고, 또 다른 거 있으면은 먹고 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오늘 또 맞아 떨어진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 영상에서 이번 주에 한일 사료가 두 번 쉬고 나면은 빠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도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는 거는 항상 뻔하디 뻔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흐름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지만 수익이 잘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 분석에 앞서서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우리는 배세를 또 먹었어요. 그래서 제 2의 배세를 준비를 할 건데, 3개월 하시면은 33만원, 한 달에 11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옆에 영어 학원이나 태권도, 초등학교 태권도 학원, 미술학원, 피아노 학원보다도 더 저렴하게 좀 여러분들한테 주식에 대해서 피해비를 비싸게 받고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은데, 베셀 같은 경우에도 제가 VIP 방에다가는 5,290원 이하로 매수를 하시라고 4월 22일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오늘 9,290원까지 올라가면서 충분히 많이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오히려 테마주가 득세를 할 때 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깔끔하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요렇게 증거가 없으면 안 되니까, 하림 같은 경우에도 닭고기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보세요 육개 쪽 갑니다, 보세요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팜스코 돼지 이런 거는 안 간 것들 툭툭 건드리면 되는 거고, 베셀 같은 경우에도 68%, 그 다음에 한일 사료 같은 경우에는 325%의 수익 인증이 나오는 거고, GSE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천연가스 논란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먹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셀 늦게 사신 분들은 35% 이렇게 수익 인증이 나오는 거고, 대성에너지도 같이 보면은 가스, 그리고 여기서 CJ 시푸드 이런 거 안 갔습니다. 여러분들 안 간 거 봐야 됩니다. 몇 번을 얘기를 드렸어요. 이런 거 먹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존의 보유주의 자금이 묶여 있어 아직 잦은 매매는 못하지만, 언제나 리치님 리딩에 집중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항상 주식
최고의 멘토시지요라고 남겨주신 분 계세요. 가끔 뭐 개그적인 멘트로 긴장을 풀어주시고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시고, 베셀 63% 되잖아요. 된다고요. 안 되면은 여러분들 되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GSE 뭐 9% 이렇게 수익 나는 거는 뭐 당연하게 뭐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거고, 한탑 같은 경우에도 128%의 수익 인증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이 8989에서 100%까지 가지고 갔네요. 슈퍼리치님 역시 최고십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많이 먹을 것들이 솔직히 많아요. 거짓말 같죠? 제가 현대사료 수익 냈을 때도 다음 거 준비한다라고 해서 한일사료 드렸고, 또 다음 거 준비한다라고 해서 맥널티를 또 드렸던 부분. 아이고, 지금 인증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맥널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7,690원 이하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한국 맥널티 얼마예요? 오늘 뭐 빠지기는 했지만 그 전에 고점으로 11,450원까지 올라가면서 수익적인 부분 챙길 수 있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 그 다음에 서울식품, 그 다음에 베셀, 요런 것들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없을 것 같죠, 여러분들?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면은 한국 맥널티도 이렇게 있고, 서울식품 같은 경우에도 323원에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하림 같은 경우에도 뭐 3,650원 이하로 4월 19일 날 말씀을 드렸던 부분, 베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 없는 거를 지어내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수익 인증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 정리가 안 됐는데, 그래서 지금 테마주들 먹을 것들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나도 깔끔한 것들이 많다. 먹고 튀기에 딱 좋은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식량난이 꺾이면 다른 게 가야 되는데, 뭐 유가, 가스 이쪽에서 좀 반등이 나온다. 이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다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게 순번적인 부분, 그리고 특별히 강한 섹터도 없고, 그렇다고 건강한 종목이 갈 수 있는 상황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라든지 뭐 가는 종목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뭐 시장 얘기는 복잡하게 할 것도 전혀 없어요. 나스닥이 뭐 거의 4%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다우도 급락이 나오고, 뭐 테슬라, 알파벳 기술주들이 대부분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계속해서 추세 하락이다. 근데 크게 달라진 거는 없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그림 기억나시죠? 뭐예요? 우리는 갖고 있는 자산 안에서 어차피 투자금이 계속해서 뭐 수도꼭지에 물 틀듯이, 아니면 정수기에서 물 나오듯이 뭐 돈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건강한 종목들, 실적이 좋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장이 빠질 때마다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단타, 빠르게 먹고 나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먹고 나와야 된다. 이게 지금은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시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거다. 시장을 맞췄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자랑을 한다라기보다도 당연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수두룩 빽빽.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아시죠? 자, 여러분들, 자, 무조건 무턱대고 자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뭐 드렸고 이렇게 수익이 났고 여러분들 뭐 가입하세요. 저는 그런 얘기 안 드려요. 저는 다 증명을 해드리고 보시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해서 맞아 떨어진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확실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구분을 하시면서 시장을 보셔야지만 돈의 효율성도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양시장이 하락 마감을 했는데,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증가라든지 경기 둔화가 계속 우려가 되면서 급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의미 부여할 것도 없고,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들의 80% 이상이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컨퍼런스 콜에서 인플레이션이랑 공급망 문제를 언급을 했고,
이날 급락으로 나스닥 지수는 기술적인 약세장에 진입을 했고 S&P 500 지수도 약세장 진입 시그널이 좀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 비자 등등해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알파벳을 제외한 기업들은 대체로 좀 호실적을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 VIP 방에서 오늘은 시장이 안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어제 시장이 자동차 쪽을 빼면은 상승이 나온 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어제 오후장에는 또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오르락 내리락 요동치는 걸로 봐서는 반등의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역시나 뻔한 스토리의 뻔한 흐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드라마,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뭐 수익 내는 거에 있어서는 당연히 뭐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 뭐 설명을 드렸듯이 인플레가 왜 지속되고 있는지 이거를 막으려면은 결론은 금리를 빨리 올려야 돼요. 안 올릴 수는 없잖아요. 올려야 돼요. 올릴 거면은 좀 빨리 올리는 게 낫다. 그래서 연준이 뭐 맨날 뭐 할 거 없이 회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오늘도 모이고 내일도 모이고 내일 모레도 모이고 맨날 회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도 바빠요. 그래서 정해진 기일에 맞춰서 회의를 하고 올리니 많이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금리를 크게 올리면은 아마 인플레 테마가 조금은 쉬어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차라리 빨리 올려주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인플레 테마가 시작이 된 게 한 달도 훨씬 더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잖아요. 뭐 사료 갔다가 육계 갔다가 수산물 갔다가 농기구 갔다가 뭐 요거 다가 조목조목 몇 바퀴째예요 지금. 그래서 좀 몇 바퀴를 많이 돌다 보니까는 그 템포가 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지수에 대한 부담감, 다시 말해서 지수 연동이 되는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화학 이런 쪽에서 매수세가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 리오프닝 쪽 같은 경우에도 사실 조금 이게 식상하다면 식상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여행이라든지 카지노, 면세점, 극장, 항공, 호텔 등등 해서 이쪽도 매매하기가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끝은 아니지만 애매하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 표현이 가면 땡큐고 안 가면은 좀 식상했어, 요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유동성은 지금 굉장히 풍부해요. 개인들이 돈이 많아요. 그래서 시중의 자금들이 아직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오른 게 아니라서 갈 곳이 없어요. 돈을 쓰고 싶고 어딘가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지금 길을 잃었어요, 돈들이. 그래서 부동산을 할라니 이제는 금리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관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최근에 코인 시장도 뭐 그렇게 재미가 없고, 결국은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주식시장, 인플레이션, 테마주로 다 몰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쪽만 죽어라고 제가 계속해서 단타로 매매를 최근에 진행을 하는 것도 이것 때문에, 이쪽에 돈이 몰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쪽에다가 안 간 것들을 노려야지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거를 여실히 증명을 해드리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들을 다 보게 되시면은 다 똑같아요. 여기 보면은 뭐 한일사료, 현대사료, 인플레이션 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잖아요. 이제는 인플레가 뭐고 디플이 뭐고 성장주가 뭐고 가치주가 뭐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매매가 가능하다? 연준의 금리 대폭 인상 후에 밀리는 거 확인하고 그때 손 떼면은 돼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는 뭐 소돼지 가격 뭐 한 달 전 대비했을 때 뭐 이미 30% 오른 상태인데 더 오를 것 같다라고 해서 관련주들이 뭐 우르르 상한가를 가고, 사료가 오르는데 당연히 육류 가격이 안 오를 수는 없는 거고, 비료가 오르는데 당연히 곡물 가격이 안 오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너무 뻔하디 뻔한 당연한 걸로 수익을 내는 것도 당연히 당연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 당연한 거를 누군가가 옆에서 말해주기 전까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듣고 보면은 아 맞다 그거지. 우리가 뭐 기억을 안 했던 막 옛날에 뭐 동창들을 만나게 되면은 막 옛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뭐 잊고 살았던 부분에 대해서 그냥 까먹고 있었는데 옆에서 너 그때 막 누구 막 이렇게 했었잖아. 그러면은 아 그치 맞아 그랬지, 그러면서 기억이 나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들으면 알아요. 근데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가 계속 말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항상 한 섹터당 대장은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후발주도 언제든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사료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대장이 딱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 후발주들도 다 급등이 나왔던 부분, 그리고 대주산업이라든지 KC피드 전혀 부각을 못 봤다가 결국은 뭐 날아가는 형국이 나왔는데, 축산 쪽도 이미 날아간 거는 굉장히 많지만 후발주들이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치고 나올 여지는 분명히 아직까지는 남아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미리미리 정리를 해두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뭐 지수의 선긋고 보는 거는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은, 코스피 지수는 2620포인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50에서 880포인트 단기적인 지지 라인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밑으로 추가적으로 더 내릴 수 있다. 그래서 매일 반복적으로 맨날 지겹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이 내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겁내실 필요는 절대 없다. 오히려 시장 변동성이 나왔을 때 우리는 평단 관리의 기회, 그 다음에 실적주 편입의 호기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지, 시장이 내리니까 무서워서 미치겠다, 주식 못해 먹겠다, 이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좋은 기회라니까요. 몇 번을 말씀을 드려요. 이 얘기를 정말 몇 달 동안 반복적으로 해드리는데, 이제는 제 말을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은 여러분들 조금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는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2의 베셀, 이거는 좀 크게 많이 먹을 필요가 있어가지고 좀 3개월 하시면은 뭐 33만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선착순 딱 10분 요렇게만 받고 마감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같이 좋은 종목 또 매집해서 빠르게 크게 먹겠습니다. 자,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거의 뭐 이만큼의 밑바닥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내려오기는 했어요. 자동차 뭐 반도체 관련해서도 조금 아쉬운 것도 이제는 좀 하반기부터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자동차 업종 주가 같은 경우에도 밸류에이션, 수급 측면 모두 저점을 좀 다지고 있는 중이고, 이제는 자동차 업종에 대한 투자 시점이라든지 전략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VIP 방에다가는 뭐 현대랑 기아 이거 말고 다른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자동차 부품 쪽에 대해서 어제부터 추천을 드린 게 있는데, 아이고 이게 또 갈 준비를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우호적인 가격 환경이라든지 뭐 이렇게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을 거고, 생산 차질 반대급부로 이제 20년도 21년도 차량 가격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완성차 가격 상승 같은 경우에도 가동률이라든지 연동된 변수라는 점에서 이익 훼손, 단기 하락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라고 판단이 드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뭐 현대 기아차 재고 1개월 미만으로 하락, 국내 빼고도 10개월치를 보유한 점을 좀 보면은 우호적인 가격 환경은 상당 기간 유지가 되지 않겠나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고, 현재 누적된 글로벌 대기 수요가 1,500만 대로 추정이 되고, 19년도에 이제 판매 대비했을 때 16.9% 증가, 그 다음에 소화하지 못한 소매 수요 같은 경우에도 19년 판매 기준으로 판매 부족분 2,746만 대, 완성차 재고 수요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로 인한 완성차 차질이 1,171만 대로 재고 소진 확대로 글로벌 200만 대 이상의 재고 수요 누적된 걸로 좀 추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차를 사려고 가도 결국에는 우리가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는 중고차로 빨리 사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중고차 가격도 굉장히 크게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어찌됐던지 간에 올해 업종 가동률 회복 지속이 되면서 완성차라든지 부품사 이 동반적으로 실적 개선이 전망이 나오지 않겠나, 그리고 판매 정상화에 따라서 전동화라든지 자율주행 밸류에이션 모멘텀에 대한 시장 관심 확대가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왔어요. 1분기 영업이익률이 8.8%로 12년 2분기 이후로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좀 달성을 했던 부분이 있고, 매출액도 전년 대비했을 때 10.7%,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했을 때 49.2%를 기록을 하면서, 특히 중국을 제외한 주요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확대에 좀 성공을 했다. 요게 좀 앞으로의 기대감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게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33.7%,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4.6%, 서유럽도 5.3%, 인도도 6.5%로 1분기부터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택하면서 글로벌 도매 판매량도 68만 6천 대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뭐 판매 감소는 290억 원이고 이제 믹스 악화는 880억 원 감익이 발생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 신차 사이클에 기인한 전년 동기 대비 증액이 가격 인상이 나오면서 1,460억 원, 그 다음에 인센티브 절감으로 3,880억 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호적 환율 효과에 따라서 여기서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410억 원을 더해지면은 1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27.6% 상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딱 여기서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뭐가 보이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잖아요. RSI 32하권에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매수를 하고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더 빠지네. RSI 32하에서 내가 1차 매수, 그 다음에 여기서 2차 매수, 그러면은 평단이 어느 정도 맞춰지잖아요. 뭐 75,000원, 74,000원, 그러면은 깔끔하게 수익. 이래서 RSI를 초보자분들은 무조건 보셔야 돼요. 초보자분들, 어르신분들, 아니면은 뭐 자금이 많고 대형주에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RSI는 솔직히 과학이에요. 우리가 언제 사야지 여러분들 끌고 가기 편해요? 바닥권에 사야지 편하잖아요. 그럼 바닥권이 어디예요? RSI 32야. 요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RSI 32야. 딱 요 구간이잖아요. 요 구간에서 우리가 1차적인 매수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빠지고 뭐 여기서 빠지고 해서 여기서 뭐 2차적인 매수를 진행을 해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서 뭐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매수를 한다. 그럼 얼추 하더라도 뭐 17만 5천 원, 뭐 18만 원 안쪽까지는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지금 수익 중.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쉬운 것 중에 하나예요. RSI 32하권에서 내가 매수를 해요. 그 다음에 RSI 70 부근에서 또 팔아요. 그리고 또 내려와요. 그럼 또 사요. 또 올라가요. 또 반 팔아요. 또 내려와요. 사요. 올라가요. 팔아요. 쉽죠? 쉽다니까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디 가서 그래도 대형주를 가지고 뒤통수는 맞지는 않는다. 뭐 시간적인 부분은 걸릴 수는 있기는 하지만 돌이켜 보면은 그때 사놓길 잘했다. 그게 RSI 32야.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과학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라서 뭐 판매 차질이라든지 원재료 가격 상승에도 SUV 뭐 이런 고마진 세그멘터 비중 증가라든지 긍정적인 환율 효과로 영업이익이 1조 9천억 원이었고 컨센서스가 1조 6천억 원이었는데 이거를 좀 상회를 했고, 최근에 뭐 전쟁 리스크적인 부분, 중국 락다운이라든지 미국 금리 인상,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원재료 가격 상승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국내 미출고 대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해요. 지금 뭔가 아반떼도 그렇고 소렌토도 그렇고 뭔가 차를 사려고 하면은 6개월에서 뭐 1년 정도는 기다리라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신차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나기는 하죠. 근데 그만큼 미출고 대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초과 수요가 강해서 견고한 수익률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오늘 시장이 뭐 빠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는 우리 전략 그대로 좀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